사지가 저리고 심장병이 오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미세 혈관이 막힌 거예요. 혈관이 꽉 막히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내 혈관이 심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혈관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혈관 청소 그런 게 있기만 있다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제 영상 보고 오늘 이 제목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혈관 청소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관 청소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면서, 왜냐하면 자꾸 사지가 저리고 또 심장병이 오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내 피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리고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고 또 내 혈관 나이가 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는 지금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병원 가서 혈관 나이를 측정했더니 70, 80이 나왔다. 70대, 80대 혈관이다 그러면 아찔하거든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다 느낌으로 있어요. 자기 혈관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병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그 피를 묽게 하는 약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피가 묽어져서 잘 통하니까 내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병원에서 쓰는 고지혈증 약, 흔히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냥 그 약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참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희 약국에서 이제 내과 처방전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당뇨약이든 혈압약, 특히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같은 그 종류의 약이 또 많이 있어요. 혈전 용해시키는 약,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약들, 강력한 약인데요. 그런 거 드시는 분들,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부작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수치는 정상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지혈증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고지혈증 하잖아요. 높을 지혈. 피 속의 기름기가 너무 높은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사람들이 저지혈증이 되더라고요. 피 속에 기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발상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고혈당, 그게 당뇨병이잖아요. 여러분 혈당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쇼크 와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 저지혈증이에요.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없잖아요. LDL, HDL, TG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지혈증 검사할 때 한 3가지 검사하고 그걸 합산해서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또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요, 그 사람 죽어요.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이라는 거, 어린아이나 임산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다, 저지혈이다, 이거는 고지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내 몸을 쇼크에 빠뜨려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것으로 피가 좋아지고 혈관 청소가 되는 것 전혀 아니고, 피를 묽게 하는 혈전제를 쓰게 되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혈관이 터져요. 혈관이 속에서 터지면 우리가 흔히 타박이라고 하는 거, 왜 타박상 입으면 멍이 들잖아요. 그게 이 속에, 피부 속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위장 안에 출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출혈이 생기면 그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중풍 중에 하나인 뇌출혈이잖아요. 이게 장출혈, 위장 내 출혈, 어디 몸속에 출혈이 있다 하는 거 더 무서운데요. 이게 항혈전제, 이게 피를 묽게 만드는 항혈전제의 가장 흔하고 쉬운 부작용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치과 가서 이를 뽑을 때만 지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몸속에 출혈이 있는지. 소리 없이 그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무서운 출혈병인데요. 이게 그 혈전을 없애게 되면 혈관 벽이 터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혈전이 그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혈전 그게 어딘가 피딱지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이 생겨가지고 좁은 혈관, 아주 가느다랗고 미세한 혈관에 딱 걸려서 거기가 막히면 그게 중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피딱지가 본래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그 혈관은 이 작은 몸 속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뭐 4바퀴 돈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어마어마하게 그 혈관이 미세하게 가늘게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요, 그냥 단순한 관이 아니에요.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이 혈관 내피라고 하고요. 중간이 또 근육층이 있어요. 또 바깥 외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혈관 질환은 내피 질환이거든요.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혈관 내피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도로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도로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그 도로가 항상 어딘가 손상이 되잖아요. 뭐 과적 차량이 지나가면 금방 패이고, 비가 와도 패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도로가 또 그냥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그 자체로 이 아스팔트가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되는데 이 혈액도 혈관 속을 계속 혈액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또 이 혈액이 아주 건강한 혈액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너무 많다,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다, 뭐 어딘가 피 자체가 이분은 묵처럼 걸쭉하다, 뭐 병든 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피가 이 혈관을 계속 지나다닐 때 이 혈관 내피가 더 빨리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피라고 해도, 이게 정상적인 그 교통량이라고 해도 그 아스팔트가 마모되는 것처럼 이 혈관 내피는 항상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혈관 내피가 새로 재생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요. 이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딱지예요. 이 피딱지가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 가서 탁 들러붙는 거예요. 이 피딱지 외에 또 있는데 그게 LDL이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 중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이 손상된 부분에 탁 가서 붙어요. 이런 거랑 피딱지랑 이런 게 다 공동작용으로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피부에도 왜 상처가 생기면 여기 딱지가 앉잖아요. 혈관 안에, 혈관 내피에 이런 딱지가 언제나 제때 가서 붙어줘서 혈관 내피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이 혈관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게 내피가 손상이 된 것을 내피장애라고, 혈관 내피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 내피장애 중에 놀라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깜짝 놀라운 질환이 남성들 발기부전이에요. 흔히 옛날에 뭐 이렇게 정력 이런 게 떨어져서 뭐 녹용이나 흑염소나 뭐 개소주 이런 거 먹으면 정력 좋아진다, 뭐 발기부전 치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새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개소주 못 먹는 분 계신가요? 뭐 한약 이런 거 못 먹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먹어도 이 발기부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성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거는 요즘에 이 발기부전은 못 먹어서 정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혈관병이에요. 여러분, 혈관병. 그분의 미세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적으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곳에 피가 많이 가서 어떤 생리작용, 성적인 그런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생리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혈관 내피장애, 미세혈관 손상으로 생기는 그런 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황반변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손톱이 자라지 않는 거, 손톱, 손발톱 무좀이 아무리 해도 어떤 레이저 치료, 뭐, 이렇게 곰팡이 치료 다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엄청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피가 안 통해서 아프고 이런 거 전부 다 혈관병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이 생기는 것도 혈관병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고혈압에 대해서 배울 때요.
제가 이만큼 두꺼운 그 병리학 책을 볼 때 참 맥이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질병 중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질병이 거의 없어요. 다 원인을 모른대요. 이게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모른대요. 고혈압의 원인이 확실히 있는 그런 고혈압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는 거의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그냥 원인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긴다 해가지고 성인병에 집어넣은 건데요. 그 원인도 분명한 것은 혈관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 치료되면 혈압이 내려가요. 혈압이 또 너무 낮은 사람들 있죠. 저는 혈압이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이 혈압이 낮은 사람도 혈관을 치료하고 심장을 좋게 하면 혈압이 딱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장 좋은 생기발랄한 그쵸. 그냥 생기가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이 가장 최적의 혈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혈관과 심장, 혈관 내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약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약사니까요. 선생님, 제가 약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약은 약사가 알잖아요.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에 가면, 미국의 무슨 병원에 가면 유별난 어떤 약이 있을 줄 아는데요. 약은 없어요. 약은 약사가 다 보잖아요. 그 약이 이런 혈관을 치료하는 약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손쉬운 곳에 있어요. 되게. 저는 제가 만든 생기산으로 이 혈관병을 치료하는데요. 제가 우연하게 이 생기산, 이거 제가 만든 그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한방 발입이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약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선택해서 배합한 거다, 조제를 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제가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사님 그 약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없고요. 제가 지은 약이에요. 이 소리를 제가 하루에 6, 70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담하는 환자 숫자만큼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정말 뒷골 잡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붙인 게 생기산이고, 생기산하고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것만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혈관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몸 속에 이 혈관을 회복하는 어떤 그 기전을 이렇게 회복되게끔, 그 기전이 제대로 가동되게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생기산과 비타민 이런 것이. 그런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치료되는 환자들을 보고 역추적을 해서 그 원리가 뭘까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생기산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냥 생기산 외에 해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싸디싼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약사한테, 어떤 누구한테도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싸서. 이 비타민C가 그런데, 이 혈관을 고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병통치 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다 혈관 때문에, 혈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비타민C를 어떻게든지 많이 먹어보세요. 이거를 시간마다, 저는 한 2시간, 3시간마다 2000ml씩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15,000ml 안팎을 먹어요. 만약에 조금 몸살이 나는 것 같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몸이 무겁고 괴롭다 이러면 정말 1시간마다 비타민C를 2000ml씩 한 5번을 그렇게 먹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비타민C를 한 5000ml, 심지어 어떤 분은 10,000ml를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시간마다 한 2000ml씩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그냥 감기는 다 물러거라예요. 바이러스 다 도망가라예요. 바이러스만 잡아도, 여러분, 코로나 잡죠. 인플루엔자, 독감, 옛날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코로나 이런 거 다 잡아요. 간염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잖아요. 이걸 그냥 계속 드시는 것만 해도 놀랍게도 여러분, 혈관이 살아나요. 참 신기해요. 이게 비타민C가 혈관을 살려요. 그 살리는 기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라는 말이 뭐냐, 녹슬지 않게 차단해 준다는 얘기예요. 녹이 쓴다라는 것, 혈관 내피가 손상된다, 어떤 충격,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쇠가 녹이 슬듯이 그렇게 노화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고기의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것을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산화되지 않게 해준다. 산화가 된다라는 것이 녹이 쓴다는 얘기예요. 산화되지 않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것에 가장 대표 주자가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는 자기가 산화가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화되지 않게 지가 먼저 산화가 돼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비타민 C 보면 이렇게 차광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겉에가. 그리고 제가 은박지로 또 쌌고 그 안에 또 방습제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제가 넣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비타민C가 어떤 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하게 내 몸에 들어가서 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커다란 캔 같은 거에 뚜껑 딱 열면 비타민C 퍼먹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사시는데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공기와 접촉되는 순간 비타민C는 지가 산화돼 버려요. 산화가 되어버린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하지 못해요. 지가 이미 산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는 웬만하면 개별 포로 포장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알약으로 타블렛으로 이렇게 그리고 차광 포장이 되어 있고 겉에 또 은박지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호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즉석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복용하면 한 두세 시간 얼마 만에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까지 방광과 요도와 우리 세뇨관과 요새관과 콩팥과 다 청소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방광염 예방이 되죠. 여성들 그 소변이 줄줄 새든지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마렵든지 소변을 봤는데도 본 것 같지 않든지 하는 여러 가지 소변 이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병원의 그 방광염 약 아니고요. 비타민C예요. 병원 약을 먹어도 그거는 먹을 때 뿐이고 금방 다시 도로 돌아가는데요. 이 사디스한 비타민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비타민C를 먹으면 피부도 이렇게 뽀얘지잖아요. 여러분, 기미 주근깨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몸매는 뒤에서 보면은 20대인가 10대인가 이렇게 쉽게 너무너무 날씬한데 앞에 얼굴을 봤더니 주름이 말도 못한다 그러면 서로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런 분들 비타민C부터 먹어보세요. 여러분, 비타민C 먹으면 이상하게 이 주름이 펴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칙칙하던 것이 색깔이 돌아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혈색이 돌아온다. 혈색이 돈다 하잖아요. 혈색. 피의 색깔이잖아요. 이게 혈색이 왜 돌아오느냐? 피를 좋게 하고 혈관에 탄력이 생기면 혈색이 돌아오는데요. 그 두 가지 작용을 다 비타민C가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C는 혈관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혈관 내피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과 외피와 그리고 그 혈액 자체 있잖아요. 혈액 속에도 이게 비타민C가 혈액을 돌면서 그 혈액 안에 피가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거든요. 우리가 혈액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산화 물질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피가 비실비실해요. 신선하지를 않아요. 현대인들은 다 혈액이. 그런데 이 비타민C가 들어가면 피가 살아나게 해주는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타민C 많이 먹을 때 반드시 또 비타민 B, 그것도 B도 B 100단위로 드시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저의 또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 진약사 몰에 들어가면 진약사 진정주 비타민 B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은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또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몸이 많이 산화되고 빨리 늙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머리 싸매고 고생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음고생,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확 늙어요. 정말 늙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도 뭐 자동차 오래된 그 디젤 자동차 악셀 계속 밟으면 뒤에 뭐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우리 몸 속에 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그냥 좋지 않은 부산물들, 노폐물들이 마구마구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장에도 나오고 세포에서도 나오고 그냥 혈액 속에서도 이런 산화물질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고 면역세포는 뭐 다운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다 주름이고 피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근육 다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거 그리고 마그네슘을 먹어서 항스트레스 작용만 해줘도 스트레스 저항력만 좀 높여줘도 이런 것들이 복합 작용을 일으켜서 혈관이 살아나고 혈액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 5년 전인가 제가 생기산을 먹기 시작한 게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 생기산 먹기 바로 직전에 제가 비타민 C를 그 무렵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나서 이 다리 이 정강이 한쪽 옆에 감각이 없고 굉장히 시려서 제가 스커트를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려서 스커트를 못 입는다 5월인데 근데 제가 거기다가 스타킹을 신었더니 스타킹 속에 또 땀이 차는 거예요. 땀이 차는데 또 시려요. 막 미칠 노릇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리에 혈관이 막혔던 거예요. 저는 비타민 C만 한 8,000ml 하루에 그 당시에 제가 한 6,000에서 8,000 정도 먹었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이 다리 감각이 돌아왔어요. 혈관이 살아난 거예요. 막힌 혈관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타민 C만으로도 효과가 있더라. 정말로 혈관이 이제 막힌 사람들, 협심증이 있거나, 그렇죠. 심근경색이 있거나, 또 다리 이런데, 간헐적 파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혈관이 꽉 막히면요, 이 정맥류 이런 게 심해지면,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이게 다리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처럼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생기산을 쓰게 되면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생기산과 비타민 C, 마그네슘, B 이런 거 쓰게 되면 놀랍게 이 다리가 다시 살아나요. 피가 통해가지고 거짓말처럼 걷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기산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디 막혀 있는 부분을 뚫는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기산하고 비타민 C가 합쳐졌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약을 여러 가지 권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그네슘은 살짝 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 3개월인가 있다가 저한테 와서 깜짝 놀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약사님, 저한테 마그네슘 먹으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먹던 마그네슘 하나를 먹고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마그네슘 빼고 생기산, 비타민 C, B 이것만 드셨거든요. 마그네슘 하나를 먹었는데 그냥 증상이 확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B, C, 마그네슘, 생기산 이런 이 세트는 제대로 효과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은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혈관이 막히지 않을 거다, 예방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협심증 환자들 심장 스텐트 시술하고 난 뒤에 그거 뭐 아스피린 종류, 고지혈증 약 이런 거 다 풀 세트로 드시는데요. 얼마 안 가서 혈관 또 막혀가지고 스텐트 시술, 재시술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잡는다고 혈관이 안 막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현대의학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맹점이고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누군가 어떤 위대한 학자가 연구자가 나타나서 이 정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정서를 바꾸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당장 내 혈관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지혈증 약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몸의 기름에는 약으로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기름에다 손을 대는 순간 크게 건강에 위협이 오고 없던 병이 더 생겨요.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의 근육을 녹이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위장도 근육이고요. 이 장도 다 근육이에요. 우리 골격근만 근육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식도 있잖아요. 이것도 근육이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게 식도의 관략근이 풀어진 거예요. 이 근육이 세상에 녹아가지고 풀어져서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성대, 노래를 부르는 이 성대, 이것도 근육이더라고요. 얘가 녹아가지고 노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끊었더니 그 아름다운 그 테너 목소리, 소프라노 목소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 먹으면 뇌가 녹아요. 뇌세포도 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좋게 하는 기름 오메가3 우리가 일부러 먹잖아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메가3 기름을 먹어도 소용이 없게 뇌가 급격하게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그냥 치매 증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병원에서 치매약을 주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여러분 식이 조절하세요. 너무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설탕, 단 거 많이 먹는 습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고기만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뭐든지 약간 소식하고 야식 피하고 운동하시는 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듣지만 듣기 싫은 바로 그 소리, 그게 가장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 하여튼 그래요. 이 고지혈증 약은 먹을수록 우리 몸에 손실이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몸의 노폐물 관리 이런 거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마음 관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경질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고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 빨리 늙고 혈관 막혀서 얼른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마음 관리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새날이다. 행복하게 살자.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있으시고 그리고 상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어딘가 크게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가족들 중에 누가 많이 아팠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이 그렇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한번 몸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구나.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거는 아니었는데 저도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니고 20대, 30대 초반까지도 그런 제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나 자는 거나 마음 관리나 이런 것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약국을 오픈을 해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증상을 약국에 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막 가슴이 답답하다. 신트림이 올라온다.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를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책에서 본 거고 그냥 배운 거대로 그냥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약을 주었을 뿐이지 제가 그것을 도저히 제가 체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1년 내내 입맛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었고, 가슴이 탄다, 속이 쓰리다, 이런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생각해 볼 어떤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배운 대로 그 사람들이 증상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약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도, 제 건강을 좀 이렇게, 건강을 가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내 몸은 이렇게 다뤄줘야 되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기운만 있으면 뭐든지 그냥 몰아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의 어떤 모범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 몸에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2번, 3번 정도는 완전히 그 번아웃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나에게 다시 올까 했던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몸은 관리해야 되고요. 그거를 요즘에 20대인 그런 청년들부터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건강이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망가지는 것에서 가장 또 결정적인 것을 제가 보았을 때, 혈관인 것 같거든요. 혈관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청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스트레스는 뭐 받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냥 제동을 걸지 않고 마음을 쓰고 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저녁에 한 5시쯤 되었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전혀 제가 먹은 게 없더라고요. 과외 알바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준 커피 한 잔을 마신 거 외에는 식사라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때 안 먹고 그냥 막 몸을 굴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를 갔었는데요. 호주의 사람들이 참 정말 이렇게 아기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인형 같고, 그렇죠. 호주엔 또 자연도 아름답고 신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제가 많이 보고 오페라 하우스도 외관은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뭐 시드니의 명소 이런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약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봐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순간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기들, 애들 한 초등학교 다니는 또 유치원 다니는 이제 젖먹이 아기들은 너무 예쁜데요. 깜짝 놀라게 제 생각에 글쎄요 50 이상 40이 넘고 50이 넘은 60, 70 정도 되신 그런 분들은 놀랄 정도로 이 몸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중년 넘어가면 한 뭐 50, 60 되면 몸이 어딘가 아파서 허리가 틀어지고 뭐 무릎이 양쪽이 좀 이렇게 짝짝이로 되어 있고 어깨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구부정하거나 또 어딘가 걸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아파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 눈동자가 완전히 이제 그 흰자위가 그냥 붉게 상기되어 있고 피부도 일그러져 있고 이렇게 표정도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는 유독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유독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저렇게 예쁜 아이가 한 30년 50년 정도 지났을 때 저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저도 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보았을 때,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이렇게 육류 위주의 이렇게 식단인 거예요. 고기를 위주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주식으로 해서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저렇게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다 이렇게 몸이 틀어질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혈관 관리, 혈액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그것은 그대로 노폐물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예요. 제가 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에너지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죠.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하룻밤 이틀밤 날새기 하면서 놀고 마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놀고 술을 마셔도 여기 끝까지 한번 마셔서 필름이 끊겨보고 그런 게 화끈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놀아도 번지 점프나 래프팅이나 좀 격한 놀이 이런 거 많이 좋아하고 술을 마셔도 좀 그렇고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 관리 그런 거 필요 없이 공부를 할 때나 놀 때나 이런 게 뭐든지 화끈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정신적으로는 내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나 강렬한 그런 놀이나 공부나 작업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충격이거든요. 완전히 우리 몸을 충격요법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몸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이 사실은 스트레스인 거죠. 우리 몸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 음식도 골고루 먹는 이 인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잘 짜여진 식단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다가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한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그냥 내 삶의 어떤 일상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람들 유독 불임이 많고 불임이 많은 게 저는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나, 그거 제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뭐 대학 입시부터 해가지고 취업부터 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먹는 것도 너무 인스턴트 위주로 먹고 또 먹다 말다 하고 폭식하다가 또 절식하다가, 여성들은 또 다이어트 하다가 또 남자들은 근육 만든다고 너무 프로테인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레벨이 깨지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때 망가지는 것이 혈관과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30대 정도부터 혈관이 사람들이 막혀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피가 잘 돌아야 영양분도 온몸에 고루고루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제대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져 가지고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데서 해독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이 막혀 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영양분을 골고루 배송하는 것도 되지 않지만 조직 구석구석에 그곳에서 생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해독작용, 배출작용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 항상 피곤하고 벌써 한 30대부터 온몸이 저리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개운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 거죠. 20대에 벌써 그런 거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 먹는 것, 자는 것,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런 거 다 관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좀 일깨워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게 혈액 관리, 혈관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온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그대로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되거든요.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심리학 강의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슴이 꽉 막히고 굉장히 아프고, 분명히 사랑하는데 밉고 싫고 막 그런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부부 연인 사이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가 잘 통하고 쉴 때 쉬어주고 어떤 이런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자연적인 그 메커니즘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나를 혹사시키고 노는 거나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어떤 자기가 분노하는 거나 이런 것에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끝까지 가다 보면요,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통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잘 통하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적체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의 결과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을 그냥 진통제 먹고 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살잖아요. 또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 푼다고 술 마시고, 또 스트레스 푼다고 또 더 격한 어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몸에 쌓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우리 온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사람들에게 이 혈관 관리를 하시라, 마음 관리를 하시라, 생활 관리를 하시라, 식단 관리를 하시라, 그런 얘기를 막 목청껏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아팠고, 또 저한테 주어진 환경이 약국이다 보니까 제가 약국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아프고 이걸 해결점을 찾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 제 진약사몰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 이렇게 올려놓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스스로 제 영상 보시고 잘 찾아서 먹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절제에 있는 생활, 이런 것이 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음 관리,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그 영양물질, 비타민 C,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비타민 B, 제 진약사몰에 B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강조 많이 해서 드리고, 또 제가 기름 종류 말씀드리죠. 기름, 뭐,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레시틴, 또 올리브유 이런 거를 또 꾸준히 먹어주면, 뭐, 암 예방도 되는데,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내가 세수를 하고, 내 얼굴을 거울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자기 얼굴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사실은 암 환자잖아요. 저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의 제 주치의 선생님은 저를 암 환자로 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뭐, 일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생활은 잘 안 돼요. 제가 약국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아픈 사람 얼굴 아니죠. 이게 제가 마음 관리 또 제 영양물질로 제가 만든 약을 제가 제일 열심히 먹잖아요. 생기산 하루에 한 4포나 5포씩 먹고, 그것 때문에 뭐 배변이나 먹는 거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만큼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실 나이를 먹어보면, 나이 먹으면서 매일 슬픈 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거울 보면 작년 얼굴, 재작년 얼굴, 올해 얼굴, 그 해마다 다른 거 특히 사진 찍어 보면 알 수 있죠. 이 얼굴이 늙어가는 거. 그런데 이거 시간 많이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영양물질, 특히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00ml 정도 드시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기름 3종 세트, 뭐 올리브유까지 4종 세트 이런 거, 뭐 채소 양으로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 비타민 B 이 정도만 먹어도, 그리고 효모 베타글루칸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또 이렇게 풍성해져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탈모됐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인데요. 이거 예전보다 제가 더 머리 결도 좋아지고 숱도 많아지고 나이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참, 우리 몸의 그런 재생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기계 같은 거는, 냉장고 같은 거, 뭐 자동차 같은 거 한번 망가지면 그거 완전히 새 차로 돌린다라는 거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새 부품 해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또 그렇지를 않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기계랑은 다르지만 또 우리 몸에는 생명력,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영양요법 이런 거를 생기산 먹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또 거의 뭐 예전에 자기 한 30대, 40대 때 그 좋았던 시절로 그 사구체 여과율을 돌이키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이 몸은 관리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 영상 많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활용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혈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길고 긴지, 이 작은 몸 속에 들어있는 혈관을, 모든 혈관을 일렬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그 혈관이 우리의 몸 속에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망가졌을 때 오는 그 후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잖아요. 오래된 노후 주택을 보면 저는 그 집을
뭐 헐고 새로 지으면 되죠. 근데 우리 몸은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오래된 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집 안에 있는 저는 관이라고 보거든요. 수도관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상수도관 이런 것이 오래되면 그 집을 헐고 새로 짓지 않는다면은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녹물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이제 그런 관에 해당되는 것이 상수도관 같이 생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혈관인데요. 제가 환자들을 저희 약국에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놀라고 안타까웠던 것이 눈의 혈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심장의 혈관이 잘못된다, 뭐 뇌혈관이 잘못된다, 혹은 다리에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정맥류는 보기에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왜 꾸불꾸불 시퍼렇게 이렇게 뱀이 또아리 튼 것 같이 튀어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 싫어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통증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면 하지정맥류 시술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그 혈관을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되는 혈관을 태우든지 없애버려요.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예후가 좋은 경우에 그 혈관을 아예 없애버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약국에 온 그 상당히 많은 환자들 중에서는 그걸 없애버려가지고 더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이 혈관이 뭐 한 군데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 혈관 한 군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느끼고 우리가 찾아낸 곳이 그 한 군데인 거지, 전체적으로 그 사람 혈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말하는 그 혈관이 다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눈의 혈관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 눈의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다. 그래서 터진 사람이 눈중풍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저는 눈중풍이라는 얘기도 환자분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 시력이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심하지 않게, 뭐 한쪽 눈에 눈중풍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하면 다른 한쪽 눈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있다는데요. 전국에 뭐 그 눈에 주사 놓는 안과가 몇 군데 있대요. 거기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길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대기를 해서 그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그 눈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새롭게 더 심하게 그게 진척이 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정도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일 슬프죠. 우리가 뭐 어떤 감각 중에서도 눈이 제일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망막박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망막박리, 황반변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안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았을 때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거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이 양쪽이 안 보인대요. 이쪽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보통 앞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도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이게 캄캄하게 안 보이면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양쪽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까맣게 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지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또 이렇게 정면이었던 부분이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진짜 치료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혈관 이상에서 오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C 메가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비타민C 메가도스만 해도 사실 이 눈이 이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는 50% 이상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 이상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눈에 주사를 맞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비타민C 고용량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타민C를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만 전 국민이 먹는다고 하면요, 적어도 이 눈에 주사 맞는 사람들 거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사 안 맞아도 되고, 주사 맞아도 심해지는 사람은 심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비타민C 고용량만 이렇게 하게 돼도 혈관벽에 탄력성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동맥경화도 상당히 예방을 많이 하고 치료도 하고요. 또
혈관이 터지는 출혈 이런 거를 이렇게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었는데요. 그 아스피린을 먹는 바람에 출혈이 생겨서 위장 안에 피가 고여서 죽을 뻔한 분도 제가 꽤 여러 분을 만났었거든요. 그 혈전을 그냥 없앤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혈전이 어디 굴러다니다가 혈관 어디를 맞게 되면 그게 뇌경색 같은 거 올 수 있고 뭐 큰일 난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게 혈전을 아주 없애버리는 그런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게 되면요, 혈관 벽이 터져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의사들의 그 의견들은요,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좋다. 아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오히려 백해무익하고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 이게 반반이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혈전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는 정직한 의사들의, 예리한 의사들의 눈에 아스피린이 주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혈전 때문에 걱정이 되면 오메가3를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 제 진약사몰에 보면 특히 RTG 오메가3가 있거든요. 오메가3 중에서도 RTG 오메가3가 굉장히 이게 흡수율이 높고요. 흡수율이 높고 순도도 높고 같이 좋아요. 오메가3는 못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생선 기름이라서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RTG라고 붙어 있는 오메가3는 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같이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도, 제가 작년에 항암 치료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 장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정상인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RTG 오메가3는 먹을 수 있어요. RTG 오메가3를 먹으면 혈전이 예방이 되는데, 또 RTG 오메가3 못지않게 좋은 것이 그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진약사몰에 지금 레시틴이 장기 품절 상태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1월 중순 정도 되면 들어오거든요. 이 레시틴을 드세요. 이 레시틴이 혈전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레시틴하고 오메가3를 같이 해 먹어도 좋아요.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 비타민C 고용량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집안에 그런 그 혈관에 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방법, 치료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막혀서 너무 심각한 사람들한테 제가 제약 생기산을 쓰잖아요. 생기산은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생기산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의약품이라서 저희 약국에 와서 사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저한테 뭐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레시틴,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걸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생기산은 정말 필요하다,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애매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 생기산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명약은 명약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상담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사다가 드시면 되고요. 제 생기산 그 과게 보면은 뭐 특이 체질이신 분 간 수치 조심하라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뭐 몇 가지 설명서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냥 혈관이 문제된다는 분들은 그냥 생기산이랑 비타민C, 그 다음에 비타민C만 생기산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B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 혈관은 비타민C랑 생기산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혈관을 지키면 신기하게 피부가 좋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피부가.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직 좀 환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 실제로 보면 전혀 환자 같지 않대요. 누구보다도 생기가 있고,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관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약 비타민 B, C, 마그네슘, 생기산, 뭐 레시틴,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런 거 먹는 덕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뭐 생기산 같은 그 한방 일반약 이런 거 연구하다가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암 추적 중인 환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지를 제 약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눈 중풍이든 망막박리든 황반변성이든 또 뭐 심장에 이게 혈관이 막힌 사람들도요, 그게 무슨 수술로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스텐트 시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뭔가 병원에서 해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손을 못 대는 혈관도 있어요. 뇌혈관에도 뇌에 무슨 꽈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혈관이 죽은 건데요, 그 꽈리가 잘못해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그 꽈리가 또 한 군데만 있겠냐고요.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20대부터 아주 심한 두통이 있었거든요. 말도 못하는 두통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 그 말도 못하게 심한 그 두통이 알고 보니까 이것도 혈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CT나 MRI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게 저한테 그냥 만성질환이고 CT, MRI 찍는다고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 그 두통에 시달리다가 제가 그냥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제약 비타민C랑 생기산 먹고 그 두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 만성적으로 오는 두통도 혈관 문제였구나.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 피임약, 호르몬제 같은 거거든요. 피임약, 호르몬제가 왜 해롭냐? 그게 혈전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혈전을 만드는데요. 혈전을 만드니까 이게 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뇌에,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통이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제나 아니면 젊은 여성들은 피임약 이런 거 먹어가지고 피가 더 걸쭉하게 되면서 더 혈류가 나빠져가지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도로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두통에 뭐 원인도 알지 못하고 CT, MRI 찍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진통제로만 사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도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류가 좋지 않아서,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거더라 하는 거죠. 극심하게 뭐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피가 잘 위아래로, 상초와 하초로, 상체, 하체에 피가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상체, 하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중초라고 해서 우리 위장관이잖아요. 이 위장관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극심한 그 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혈액순환 문제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뭐 그런 분들도 혈액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써가지고 거의 치료가 되거든요. 거의 다 돼요. 놀랄 정도로. 뭐 서울에 있는 위 전문 한방병원, 엄청나게 고가의 약을 그곳에 가면은 한 3, 4천만 원은 써야 조금 효과를 본다. 환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다녀서 효과 없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약 먹고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완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상당수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드릴 수 있는 말, 혈액 관리, 혈관 관리 잘 하시라. 혈액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너무 인스턴트 많이 먹지 않고 특히 야식을 주의하셔야 돼요. 밤에 식사를 이렇게 하고 허전함 때문에 꼭 뭘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10년, 20년 쌓이면요, 뭐 한 3년, 4년만 쌓여도 피 상태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져요. 병원에서 피 검사해서 나오는 수도 있지만 그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피인데도, 정상이라고 하는 피인데도 그분의 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렇죠. 나중에 그 피가 나빠지면은 혈관도 같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 동맥 경화잖아요. 동맥만 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도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혈관 관리, 혈액 관리인데요. 비타민 C만 뭐 수시로 뭐 한 번에 2000ml, 3000ml씩 하루에 한 4-5번씩 먹는 거, 그 방법, 혈관 관리에 그것보다 좋은, 값싸고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 C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먹으면 반드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도 웬만하면 100단위로 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그것만 잘 챙겨서 먹어도 진짜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선물인 것 같습니다.